잘 먹고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잘 먹고 잘 걷고 잘 웃고 잘 싸고 잘 자고 이 5가지 그 원칙이 운동과 영양과 휴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잘 먹고는 영양에 해당이 되겠죠. 영양. 항상 여러분들이 늘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10가지를 잘하기보다 한 가지 안 좋은 걸 안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잘 먹고에 있어서의 안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그 500 식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500원짜리 식품이 아니고 5가지 하얀 식품. 그게 뭐냐면 하얀 쌀, 그 다음에 하얀 설탕, 하얀 소금, 하얀 밀가루, 하얀 첨가물, 조미료겠죠. 이 5가지를 먹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당 부하 지수 아세요? 당 부하 지수, GI 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통곡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섬유소가 많아야 되고 뭐 좀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 흰 밀가루나 흰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몸속에서 소화 흡수가 잘 돼요. 여러분 탄수화물 중독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탄수화물 중독. 그 다음에 글루텐 중독 들어보셨어요? 설탕 중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단짠 얘기했어요. 단짠, 그죠? 자, 요즘에 유행하는 음식들이 단짠이래요. 젊은 친구들한테 나 정말 걱정이 돼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무슨 음식이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량식품을 먹는 게 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실 같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분들의 좀 불만이 뭐냐면 이게 은근히 이런 문화를 조장을 시키는 거예요. 조장이 뭐예요? 안 좋은 걸 자꾸 하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죠. 비판이 아니에요. 저는 건강에 대한 전도사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른 말 좀.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바른 말 했다고. 그래서 당 부하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 맛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이 강하거나 짠맛이 강하거나 아니면 첨가물,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이래버리면 음식 본래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첨가물에 의한 그런 것들을 맛만을 추구하게 돼서 그냥 본래 그 맛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자연 그대로 온 거. 여러분 왜 해독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우리가 인공 첨가물이 들거나 뭔가 돼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을 다 죽여버리거나 내지는 우리 몸속의 대사를 왜곡시키거나 해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뱃살 빼는 거 이거 뭐예요? 지방이잖아요. 살이 아니에요. 살은 뭐예요? 근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했대요? 체성분을 조정한다. 지방을 줄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에서? 고지혈증. 그죠? 피 속에 지방이 많은 거. 고지혈증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딱딱해져요. 그게 뭐예요? 고혈압. 그죠? 그럼 혈관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혈관이 딱딱해지고 찌꺼기가 껴가지고 뭔가 막히잖아요. 혈전. 그죠? 그 막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심근경색 같은 거. 심혈관에 막히잖아요. 심혈관. 그래서 뭐예요? 어느 갑자기 심장이 통증이 오고 갔더니 조금만 늦어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벅지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풍선, 뭐 금속 관 같은 거 끼워갖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생도록 거기에 응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약을 먹고 이거 스텐트. 제 주변에 스텐트 끼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스텐트를 끼우면 한 번으로 안 돼요. 또 재발해요. 1, 2년 이내에. 되게 재발률이 높아요. 근데 이분들이 재발하고 싶어 하겠어요? 이전에 생활습관을 못 바꾸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이런 어떤 이 경동맥 같은데 아닌 어디에요? 머리에서 뇌혈관에서 막히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중풍 허리가 많아요. 뇌경색증이 되는 거죠. 뇌경색 되면 어떻게? 한쪽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그걸 막힌 걸 뚫게끔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거나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500식품을 먹지 말라는 거죠. 500식품 전제가 우리가 항상 몇 가지를 잘하기보다는 한 가지 안 좋은 걸 하지 말자는 거. 그 대전제가 먹거리에서의 대전제는 500식품을 먹지 말자입니다. 아까 당부화 지수, 탄수화물 중독,
글루텐 중독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 잘 먹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먹고에도 영양과 휴식과 운동이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이 왜 아니 집이 그러면 집 그러면은 뭐 철근에서부터 기둥에서부터 뭐 가구에서부터 뭐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뭘 먹어야 잘 먹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안 좋은 걸 먹지 마라 우선. 그 다음에 그럼 안 좋은 거 뭐예요? 대표적인 거? 방부적인 거. 아까 500식품 얘기했잖아요. 흰 거. 5가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들 흔히 좋아하시는 거. 이런 거. 술, 담배. 그거 당연히 한 거죠. 술, 담배도 적당히 먹으면 되지 않느냐. 적당히가 되면 뭐,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배만큼은 특히,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술은 뭐, 혈액순환이 뭐, 하니까 뭐, 한 잔? 뭐, 이런 거. 뭐, 저도 뭐 와인 한 잔, 뭐, 이런 정도? 뭐, 근데 요즘 그거는 이제 집에 오셔서든 아니면 운전을 안 하시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전에 그런 공자님 말씀 있잖아요. 뭐 주량 무정하되 신지불란이라. 뭐 이런 얘기죠. 그거 안 돼요. 주량 무정. 주량 유정해야 돼요. 양을 정해야 돼요. 어느 한계 이상 먹지 않는 거. 사실 우리 몸속에서 소주 한 병이 들어와서 분해가 돼서 나가기까지는 대략 한 24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먹었던 술이 오늘 오후에 돼서야 아직 아꼈다는 얘기잖아요. 24시간 지나야 되니까. 그럼 24시간 지났으니까 사실은 또 먹어도 되느냐? 아니죠. 24시간 동안 계속 가는 일을 했어요. 신장도 계속 일 했어요. 근데 쉴 틈도 안 계속 또 해요? 여러분, 아니 직장에 가서 8시간 일하고 조금만 늦어도 안 되잖아요. 수당 받잖아요. 수당. 그죠? 아니 간하고 뭐 신장은 무슨 죄입니까? 걔들도 좀 쉬어줘야죠. 그래요. 쉬어주고 그래서 걔네도 휴식이 필요하고 또 뭔가 쌓여서 독소가 쌓였어요. 그럼 걔네도 해독이 필요하잖아요. 청소해줘요. 청소. 아니 기계가 좀 처음에 막 나왔을 때는 성능도 좋고 배설도 잘 되고 뭐 하니까 좀 청소를 느리게 해도 된다고 해주면 나중에 좀 연식이 되면 계속 청소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놈들에게 끼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술을 드신다. 아이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anyway 저는 사실 이제 잘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 것이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안 먹는 거 우선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철 음식을 먹고 뭐 성적 컴백한 걸 먹고 뭐 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 식생활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제가 늘 진리실을 했던 얘기니까 그냥 진리실 하는 데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밥 많이 드시나요? 뭐 고탄저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탄고지죠? 저탄고지. 요즘 뭐 살 뺀다고 뭐 탄수화물 적게 먹고 뭐 지방을 올리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사실 음식은요 어느 하나를 확 올려놔도 이런 게 아니라 균형이 잡힌 식사가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위벽이 얇아지고 소화기능, 위가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음식을 막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위가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위벽이 얇아지면 무력해지거든요. 그러면 예전보다는요 이게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이 내장 지방이 끼잖아요. 배가 나오는 거. 우리가 어른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이살이 들었다. 그거 뱃살이잖아요. 근데 사실 뱃살이 아니고 내장 지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대를 이렇게 보면 순대 옆에 지방.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그 막창 그런 거 있는데 그거 보니까 지방을 막 거꾸로 집어넣어가지고 저는 그 동생들이 뭐 아이들이 뭐 막창을 해서 가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내장에 있는 지방이 거꾸로 말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도 막창협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래도 어쨌거나 저는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방을 먹고 있더라고. 맛있다고 고소하다고. 그럼 그거 살이 안 찐대. 와,
살이 안 찌는 게 아니라 그 분해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몸에 담즙기 위해서 이런 거 분비를 해야 되고, 그걸 또 분해하기 위해서 몸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다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지방 수치가 올라간다고. 그걸 통해서 다시 대사를 통해서 또 내보내야 되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을 벌려면 돈을 써라. 또 우리가 힘을 들여요. 자, 힘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힘든다. 힘이 든다. 힘을 들이는 거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힘이 들어와요.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힘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칼로리의 고열량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몸도 많이 혹사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대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50대가 넘어가면서 남녀 공이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거리를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는 뭐죠? 밥 반찬이다, 밥 반찬. 예전에 뭐 김치 담글 때, 아유, 반찬 할 거니까 좀 간간하게 해라, 뭐 짜야지,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밥을 넣고, 반찬을 몽땅 넣고, 밥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래서 먹고 나서 배가 이렇게 한 포 고고, 이런 말 했잖아요. 배를 먹고. 그러면 이게 우리 몸속에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이게 안에서 퍼지잖아요. 이게 점점 커져요. 이렇게. 그러면 그득해져요. 배가 빵빵해진다고요. 자, 이러면 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야 되나? 그럼 얘가 막 위가 이걸 해야 되잖아. 이걸. 옛날 사람들은 이 배부름, 이게 풍요 내지는 자, 아주 뭐 잘 사는 거나 내지는 뭔가 성취했다는 이런 그걸 만족감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대. 영양의 과잉이잖아. 너무 넘쳐요. 너무 많이 먹어요. 쓸데없이 먹어요. 만나면 먹는 게 인사야. 그래서 어떻게 돼? 다들 비만해져. 그죠? 왜? 내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내보내야 돼요? 소모를 해야 되는데 안 소모하는데. 그죠?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내보내요? 그 몸속에다 자꾸 씌운다고요. 피하 지방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생기고. 저도 뭐 거의 30년 저 30년 동안 헬스클럽 다니는데 배만 여기 나와도 배만 불러. 다른 데 지방이 없는데. 아, 잘 안 빠져요. 왜? 저도 아직은 실천 못해요. 근데 열심히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여러분들 꼭 하셔야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음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대로 저탄고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음식을 바꾸냐면 음식 문화를 요리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물을 하나 무쳤어요. 그러면 반찬은 아니고 그냥 나물 무침으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을 적게 하든지, 그죠? 싱겁게 하든지 뭐 하겠죠.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이 미각을 느끼는 이 세포, 미각세포 있잖아요. 미각세포가 둔해져요. 그래서 잘 몰라. 감각이 둔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달거나, 아주 짜거나, 아주 맵거나, 아주 시거나 이래야지만 얘가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간을 보거나 뭔가를 만들 때 내 입맛으로 보지 말고 항상 요만큼, 요거에는 요만큼. 이게 계량화 시키는 거잖아요. 항상 이걸 하셔야 돼요. 저는 병원에서 항상 여사님들이 뭐가 이렇게 나이가 드셔가시잖아요. 그럼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 간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맨날 점심 때 점심 먹으면서 아유 오늘 여사님 어쩌셨나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아니 기분 안 좋으면 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뭘 써요? 염도계를 써요. 염도계. 항상 딱 그 기준에 맞춰서. 그치? 그게 크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물이든 뭐든 일단 요리 문화로 해라. 그리고 그 자체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국 있죠. 국 어때요? 간 맞추려면 사실 맛을 내기 위해서 많은 불필요한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잖아요. 간장 이게 소금이잖아요, 사실. 물론 우리나라 음식은요 탄수화물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위산에서 이렇게 위액을 만들어내잖아요.
위에서 위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중심이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NaCl.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는 죽염 같은 걸 먹기도 해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사실. 일반 첨가된 음식하고는. 그래서 저는 항상 요리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그 자체로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을 요리로 해라. 그죠? 뭐 거창하게 뭘 만들어서 이게 아니라 뭘 하나를 하더라도. 물론, 저장식품들은 염장이잖아요. 우리가 염장이에요. 김장김치 뭐 이렇게 하면 소금을 많이 뿌리죠. 염장을 하니까 오랫도록 변질되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김치를 겉절이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샐러드 같은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겉절이가 한국식 샐러드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 대신에 액젓을 조금 더 꺼내가지고 짜지 않게 풋내나고 그다음에 맛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적절하게 위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염도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식물성 식품을 위주로 단백질도 식물성 위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기나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먹어야 돼요. 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엽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붉은 고기 먹어야 돼요. 자, 적색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색육 뭐예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있어. 어떤 게 더 적색육이에요? 소고기가 더 적색육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가정시간 어렸을 적에 보면은 빈혈 있을 때 먹는 거죠. 돼지고기 하고 소고기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소고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소고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부드러워야 된다고. 그리고 부드러운 건 뭐예요? 우리가 막 마블링 얘기하잖아요. 마블링. 이렇게 막 껴가지고. 와, 이거요. 저는 보면 놀래요. 저는 마블링 있는 고기 안 먹습니다. 느끼해서 못 먹어요. 안 먹어버릇해서. 부드러울지 몰라도 건강에는 아주 문제가 많아요. 포화지방 있잖아요. 지방. 그 지방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에 동맥경화 일으키는 거잖아요. 옛말에 불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고기도.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리고기는 돈을 주고도 사 먹지만 소고기는 뭐라고 그랬더라? 돼지고기는 얻어먹고 소고기는 오리고기는 사 먹고 그다음에 소고기는 얻어먹으라고 그랬어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비싸서? 아니요. 건강에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소고기를 먹는다면 가급적이면 지방이 없는 걸 드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이 없는 고기가 퍽퍽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죠. 그거를 연육작용을 통해 가지고 올리브나 이런 거를 발라서 요리를 하시면 되게 부드러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잘 먹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음식 문화는 대부분 다 반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좀 불필요한 것들을 덜 먹자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로울 수 있는 건 아예 먹지 말자. 내가 정 먹어야 된다 그러면 가급적 적게 먹자. 해롭지 않게 먹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필요로 하는 걸 먹는데 가장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땡기네? 땡기는 건 필요한 거네? 아니죠. 어떻게? 예를 들면 나쁜 짓은 물론 여러분들은 착하시니까 나쁜 짓은 안 하게 나쁜 짓이 뭔가 흥미롭게 해보고 싶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식도 꼭 그거 생각을 해봐요. 저걸 먹으면 꼭 내가 안 좋은데 저게 땡기네? 이거는요 우리 몸이 안 좋아지려고 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 몸을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생각난다고?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우리 몸속에 인이 배긴다고 이게 아까 얘기한 탄수화물 중독이 있죠. 자, 탄수화물 중독은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먹은 지 30분, 1시간 이렇게 됐는데 이거 소화도 안 되고 움직이지 않아. 한 일도 안 되고 출출하네 이게. 배가 훅 꺼지면서. 그리고 어떻게 돼? 뭔가 좀 땡겨. 먹고 싶어. 이게 말하자면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몸속에서 이런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그러니까 금방 되는 거, 당 포화지수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 아까 얘기하는 흰쌀이나 흰 밀가루를 먹은 거, 이런 것들은요, 유산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금방 분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딱 들어와서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럼 혈당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에 인슐린이 딱 들어와요. 인슐린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 혈당이 올라간 거를 이 중성지방, 우리 흔히 말하는 그걸로 바꿔버려요. 중성지방 수치가 확 올라가죠. 그런데 당 수치는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에서 당이 부족하네? 당 좀 넣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땡기네? 출출하네? 이게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글루텐 중독은 뭐냐? 글루텐, 밀가루 중독. 그렇죠? 밀가루는요, 이 단백질이잖아요. 글루텐 자체가. 이 단백질은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고기가 땡기는 것처럼 이 단백질 성분들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게 당기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를 먹는 사람들은 뭔가 그렇게 차지거나 뭐 이런 느낌들 자체도 뭐 습관적으로 좋아하게 되지만 우리 몸속에서 기억하게 돼요. 글루텐 중독은 그겁니다. 단백질에 대한 것들 때문에. 좀 달라요. 먹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먹고라는 것은 제일 먼저 안 좋은 걸 먹지 말자는 거잖아요. 전제가. 그 다음에 먹어야 된다는 것은 필요로 한 것, 영양을 생각해서 먹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먹게 되는 게 운동하기 전에 먹는 경우도 있고 운동한 후에 먹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먹는 것은 그거에 맞춰서 드시면 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먹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대사가 떨어지거나 맛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염도계를 쓴다든지 내지는 싱겁게 먹는다든지 가급적이면 자극적인 거에서 길들여지지 않는다든지 조미료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습관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들에 대한 영향력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부분 집에 가면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엄마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이들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가족력이죠. 그래서 그 습관을 잘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먹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과 비타민, 적절한 불포화 지방 이걸 잘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그때 각각의 철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구도 우리가 이 세상도 리듬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봄에 나는 거 봄에 먹고 여름에 나는 거 물론 먹거리가 이제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칠레에서 오는 거 우리가 먹고 아르헨티나에서 오는 거 먹고 뭐 중국에서 오는 거 먹고 다 먹죠. 다 먹는데 지금 우리가 봄이면 봄철에 나는 거, 봄에 나는 거, 뭐 가을에 나는 거 지금 먹기도 하고, 겨울에 나는 거 먹기도 하고, 여름에도, 내지는 뭐 겨울에도 여름 거 먹기도 하고 뭐 하지 않아요. 이게 유통망이 발달돼 있고 저장이 발달돼 있으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제철에 나는 것은 그래도 좀 즐길 필요가 있죠. 요즘같이 봄이 되면 뭐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겨울에 뭘 안 먹었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속에 노폐물 쌓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음식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비타민이잖아요. 그럼 무슨 비타민이에요? 음식에서 먹는 거, 채소에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셀룰로스 뭐 이런 거 먹어야 되고. 그쵸? 그런 거.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 이후에 발생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채소잖아요.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 비타민, 그쵸? 그래서 뭐 샐러드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보충을 해서 왜 단백질 성분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젖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뭐 구연산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피로물질을 없애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가. 그리고 자루자가 빠졌잖아요. 잘 자고 자루자는 사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체 리듬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 오후 3시? 요 정도 전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저녁에 보통 운동을 하시죠. 그죠? 그 운동을 하면 이 몸의 대사가 올라가잖아요. 기초대사가. 그러면 이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잠이 올까요? 안 와요. 저는 운동하다 보면 잘 오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피로감 때문이에요. 일시적인 피로감. 근데 그 일시적인 피로감이 어느 정도 시간이 그러면 잠깐 회복이 되잖아요. 졸린데 뭘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잠이 안 와버리죠. 왜요? 혈당이 떨어졌는데 우리 몸속에 혈당을 올려요.
교감신경 흥분이 돼요? 그럼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을 꼴딱 세우죠. 저녁에 운동하셔서 2시, 3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갔다 오셔가지고 다른 걸 하지 마세요. 졸리면 얼른 빨리 자버리세요. 자고 차라리 일찍 일어나서 뭘 하십시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습관이잖아요. 습관을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리듬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아침형, 인간형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리듬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체는 수만 년 동안 진화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진화라는 말 또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사람은 그렇게 적응을 했어요. 뭐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왜? 예전에는 불이 그렇게 밝거나 활동을 많이 밤에는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해가 뜨면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들어가서 휴식을 하는. 이거 어땠어요? 해에 맞춰서 일어나고 해에 맞춰서 들어가고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처럼 24시간을 이렇게 밝게 사는 적이 없다고요. 이 인체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오랫동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녁에 운동을 하시고 나면 그거를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피로감을 위해서 빨리 주무시라는 거예요. 빨리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잠을 못 잡니다. 잘 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잔다는 건 리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잠자는 리듬을 위배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아침에 운동을 하시면 더 좋겠죠. 운동 시간 아침에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유산소 운동 같은 거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는 거 하시고 활동하시고 오셔가지고 저녁에 무산소 운동 같은 거 좀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침에 스트레칭 하시고 뭐 걷는 거 이런 거 하시고 씻고 출근하셨다가 저녁에 오후에 오셔가지고 스트레칭 하시고 뭐 좀 하시는 분들은 뭐 요가나 뭐 이런 거 좀 하시든지 아니면 뭐 피트니스 가서 웨이트 좀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은 좀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거나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모임들 만나실 수 없어요. 물론 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 50 이후에 사실은 이제 어느 분야에 뭐 리더가 되거나 팀이 되거나 뭐 장이 되거나 해서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모임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늘 만나진 않거든요. 핑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건강에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운동을 먼저 꼭 하라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전제 얘기했죠. 식사는 한 끼 빼먹어도 운동 한 끼는 빼먹지 마라. 운동은 최소 며칠 할 거냐? 활동하시는 분이면 주 최소 4일은 해라. 이틀 하고 하루 쉬고 이틀 하고 하루 쉬고 그러면 벌써 며칠 6일이잖아요. 맞죠? 이틀 하고 하루 쉬고 그러면 일요일 되는 거잖아요. 일요일은 주말이니까 뭐 가족들과 보낼 수 있고 이러는 거죠. 자, 잘 자고는 리듬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 리듬을 여지껏 저녁형 인간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아침에 운동을 하시면 너무 심하게 하시면 하루 종일 생활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고 저녁에는 주무시기 위해서 좀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도 제가 꼭 해야 되겠는데 훈련은 뭔가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이게끔 계속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하시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익숙했던 것들하고 결과를 하시거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가 8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육체적인 액팅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세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눕자. 이거요, 정신건강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이제 뭐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상황이 바뀌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그런데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사실 그 부분은 좀 그래도 좀 접근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 잘 눕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앨 거냐, 사실. 저는 그런 말 하시잖아요. 뭐, 나이를 먹으면, 뭐, 지갑을 열고 입을 닫아라.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존중하고요. 그렇게 살고자 원하고요. 또 그렇게 살기로 하고요. 그렇게 살게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자루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뭐 좋은 글귀를 읽거나 좋은 동영상을 보거나 저는 이전에 저도 힘든 생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들 보자면 뭐 저는 뭐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뭐 불경도 좀 받고요. 특히 뭐 동영상 같은 것도 받고 나름 뭐 힐링 강의 이런 것도 좀 유튜브 많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고요.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내보니까 막역한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도록 얘기하고 절제된 물론 감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내심 스트레스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소하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게 직성이 풀리더라면 그게 아니죠. 웃고 떠들고 단체로 얘기하다 보면 그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킨슨이 왜 옵니까? 치매가 왜 옵니까? 사실 그게 출발은 우울이에요. 우울입니다. 우울증. 자기 모든 다사다난했던 것들이 한번 스쳐가면서 입을 다물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그러면서 혼란이 오면서 오는 거거든요. 물론 파킨슨 자체는 도파민 부족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파킨슨병 오는 분들 이렇게 떠시는 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우울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매 참 그 얘기도 여러분들 해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는 죽고 재생되고 죽고 재생되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죽어야 될 놈이 있고 계속 살아있어야 될 놈이 있어요. 재생이 안 되니까. 그게 뭐예요? 계속 재생이 안 되니까 살아있어야 할 놈이 죽는 게 치매예요. 뇌세포. 뇌세포는 죽으면 재생 안 되거든요. 기억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치매가. 근데 우리 몸속에 죽고 다시 재생이 돼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커지는 놈이 있어. 이게 뭐예요? 암이잖아. 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은 유전자와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 대사와도 관련이 있고 저는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원칙을 잘 알고 계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걷고 잘 웃고 요거에 대한 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운동과 영양과 휴식. 이 휴식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웃자, 잘 자자 이게 휴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영양을 섭취하고 휴식을 하는 가운데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잘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휴식 과정에는 디톡스케이션, 싼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휴식이죠, 사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아까 뭐 건강에 대한 그 기본 원칙, 영양과 운동과 영양과 휴식 그리고 해독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5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걷고 잘 걷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잘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원칙을 통해서 또 해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법 같은 거 뭐 이런 거 디스크 예방법 뭐 디스크인데 어떻게 그 디스크 운동법 뭐 이런 거 내지는 뭐 자세를 어떻게 뭐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뱃살 있잖아요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운동해서 어떻게 식사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